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77절에서 8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오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높이려 두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담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라.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다. 내 마음으로 주의 일을 완전케 하사 나도 수치를 담지 않게 하소서. 아멘. 77절 말씀에 주의 긍휼히 계심, 주의 긍휼히 계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법에요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즐거움이다. 또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으로 우리 인간들이 감히 주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법을 절거하는 이 복된 참 환경이 인간들에 다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한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의 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류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홍익사회, 인류사회 전체를, 인류가 있는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홍익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주제를 갖고 나가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대한민국이 홍익인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홍익인간이 되어서 전 인류를 홍익사회 만드는데 내 한 사람이 홍익인간으로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온 인류가 돈 경제구조, 이래서 모든 인류 사회가 글로벌하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나라에 대한 어떤 평가, 경제환경, 그리고 그 경제환경에 따라서 대처하는 각 나라의 입장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재정, 경제, 이렇게 해서 인류 사회를 분명히 글로벌화되어 가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런 요소에 한 나라 단위로 국민이라는 그 구조가 결국은 국민이 좁아지면은 내 개인이 되어지면서 그 중간에, 국민과 내 개인의 중간에는요, 가족이라는 게 있죠. 가족이 형성되면서 국민이 가족.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글로벌하다 하는 이 경제로 글로벌하다 하는 이것을 또한 우리가 다르게 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가족이다. 내 가족. 인류 전체를 내 가족이다. 이제 이런 범위를, 시각을 넓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분명한 그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비교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자꾸 다집니다. 그럼 한두 시간에 이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데, 그러면 인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지는 이 어떤 주도적인 인류 전체의 홍익사회를 이루는데, 홍익사회, 서로가 서로 돕는 거죠. 홍익, 사회, 서로 이롭게 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서로가 이롭게 하는 사회. 인간 개인을 서로 이롭게 하는 사회. 지금은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서로 어르렁거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분명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홍익인간이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줄기가 있죠. 줄기. 그 줄기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어르렁거리고도 있고, 대한민국 안에도 어르렁거리가 있고,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고, 돈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가진 것 때문에 못 가진 자들을 더 괴롭히려고 범죄하고 있고, 못 가진 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나타날 수 있는 거, 국민으로서 나타나는 거, 가족으로서 나타날 그 행세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어쩌면 항상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빈부격차가 극심한 이런 때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홍익, 전 인류의 홍익 사회를 외치면서 홍익인간, 내 한 사람이 홍익인간 되는 분명한 위치를 분명한 잡고 기준을 잡고 나가는 지금 이런 시점, 여기 언제부터 왜 이스라엘이라는 걸 왜 이스라엘이 대한민국하고 관계되느냐, 이제 이럴 때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2012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이미 지나왔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2012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을 대한민국의 목사가 바라본 적,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내놓은 분명한 모델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 국민들도 자기들이 모델인 줄 모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모델인 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그걸 모델로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났지만은 이제 그것을 모델로 본 한국에 있는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모델로 있었던 걸 모르는 그것 자체를 다 안고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고. 이스라엘이 전 인류의 모델로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 모델된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 누리자.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게 2012년이래. 2012년. 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요소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도 없는,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또 대한민국이 말을 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 남아있는 홍익인간이란 이 말, 홍익인간이란 이 말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왜 우리 민족은 이걸 붙잡고 있느냐, 이제 요거에 하나의 빌미가 되기도 하죠. 역사적인 근거도 분명히 다른 나라에 없는 분명한 유대인들의 흐름과 우리 한민족의 만남의 이 흐름은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9장부터 나오는 흐름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벌써 여기서 벨렉과 욕단의 그 갈라지는, 분명히 벨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고 욕단은 어느 나라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는 벨렉과 욕단이 갈라졌다, 분명히 동쪽으로 갔다는 게 나오고, 또 그 갈라진 위치에서 볼 때는 우리가 동쪽에 있는 거고, 벨렉은 자기 계보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욕단은 계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단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이름이 있는, 단으로 이름 지어지는 어떤 분명한, 또 그것이 우리나라 신화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으로 환웅이라든지 환인이라든지 이름 부르는 관계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현재 여기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하고 추측하지 못하는 아주 먼 나라, 또 특별히 어떤 사명을 가진 나라, 사명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이 임재를 우리 민족이 오래된 전설 속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단이란 말이 단 할아버지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요소에 우리가 욕하지 마라. 욕이란 말을 빠지는, 욕단에서 욕이란 말이 빠지는데 우리는 언어 속에 또 다른 욕하지 마라 하는 이런 말이 남아있는, 도대체 근거가 어디서 생긴지도 모르는 그런 단어가 남아있을 때 이걸 우리가 연결하면서 4,00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만주스부터 시작된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 흘러서 밑에서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는 현재 지금까지 와 있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면 만주 땅에서 분명히 어떤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또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되는 이 어금에서 이것이 나오는 남쪽에서
북쪽에서의 4,000년 전, 남쪽의 가야국의 형성. 그게 분명히 있는, 김수로 왕이라든지, 허황옥, 황후의 이야기라든지, 이 내용은 또 다른 철기시대가 되어가지고 나타난 또 유태인들의 그 영향, 그것이 분명히 있다. 그건 유태인이고, 남쪽에서는 분명히 유태인이고, 북쪽에서는 유태인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성경에 있었던 욕단과 더불어 나타나는 어떤 그 일행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이런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잡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동쪽이라고 하는, 지리정학적으로 이거는 변할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누구 임의로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도 없는 전 인류의 큰 무대가 되는 이 땅덩어리, 한 땅덩어리에 유럽과 이 아프리카 그리고 이 아시아 전체를 어울러서 이 한 땅덩어리로 볼 때 마지막 동쪽의 나라, 그들이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왔었을 것 같은 그 어떤 기착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근거해서 2012년 이걸 연결할 때, 그러면 이런 것이 연결되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분명한 하나의 전 인류를 향해서 홍익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홍익 인간이 어떤 기치를 갖고 나간다 하는 이 시점을 이스라엘도 하지 못한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감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인류의 종말이라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선언하지 않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민족, 한민족에서 전 인류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선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 인류에게 홍익사회를 이루는데 홍익인간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하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2012년 인류의 종말이라 할 때 인류는 계속되어지는 연대 속에 있지만 이 연대를 그대로 동일하게 종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대가 계속되는 거 아니고 연대 순서는 계속 가겠지만은 인류의 방향은 폴딩이다, 폴딩. 처음에 인류가 시작되기 전에 저 멀리를 목표로 하고 연대는 계속해서 가겠지만은 이제 목표점을 홍익사회, 홍익인간 되어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현재 막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개인의 관계를 가족 단위, 국가 단위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전 인류를 가족으로 보면서 서로 간에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조건, 그걸 목표로 할 때 홍익사회며 홍익인간이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로까지 가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자리를 목표로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적으로 인간을 만들 때 그 환경적으로 또 인간 간의 그 관계에 있던 모든 내용을 다 창세기 1장까지를 목표로 해서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그동안에 서로 앙금졌던 여러 가지 갈래 찢겨진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봉합하는 그 힘을 창세기 1장 1절을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그 교통, 소통, 서로 간에 인정되어지는 그 어떤 공통점을 서로 만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12년이라 하는 이 요소에서 왜 해필이면 종말이란 말을 쓰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요 요소도 있잖아요. 그냥 뭐 좋은 거로 해서 슬로건을 해서 홍익사회, 홍익인간을 위해서 이제부터 이 연대를 하면 우리가 운동한다 이러면 되는데 왜 종말이라 하느냐 말이에요. 종말. 이것은요 우리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인류에 대항하는 하나의 적에 대한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한 인간이라 하고 인간을 적으로 하는 하나의 대상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즉 종말이라고 하는 선언은 2012년 종말이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부터는 이 사탄을 가만히 없는 듯이 없어도 없는 듯이 안 보이는 듯이 그냥 막 묵이나면 묵거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사탄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지금까지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인간이 왔다 그러면 이제는 안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더 이상 못 가요.
연대는 계속 가겠지만은 이제는 분명히 사탄이 이끄는 대로 아니고 사탄을 정면적으로 반대로 해서 대항하는 입장에서 사탄을 정체를 드러낸 어떤 환경을 분명히 하고 여러 가지 개인이 활동하는 속에도 분명히 개인이 사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왔는데 계속해서 인간을 더 어렵게 몰아있는 사탄을 지향하지 않는 분명한 인간의 자리.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내 한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말에 두 가지 개념이 크게 두 가지 개념에 목표는 창세기 1장 1절을 향하는 인간의 어떤 위치를 바른 위치에 대해서 나아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대적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대상을 출현시켜야 돼. 개인도 출현시키고 인류 전체가 공감시켜야 돼. 현재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 중에서 누구든지 사탄의 어떤 행보라든지 사탄의 개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그 내용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 인간은요 떠나고 멀리하려고 하는, 사탄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을 이겼다고 내가 뭐 사탄 이겼다 이런 것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사탄은 인간이 이긴다 못 이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긴다 못 이긴다 해서 우리가 그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인류사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 뭐냐니까 이기는 자가 지는 자에게 멸절이거든. 멸절. 점령이거든. 점령당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은 인간에게 점령당할 대상도 아니고, 사탄은 인간에게 의해서 멸절되거나 할 대상도 아니에요. 사탄의 존재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감히 거기서 없애느니 승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피하는 거예요. 어쨌든 피하는 거예요. 사탄의 힘으로서 나를 괴롭히면 괴로움 당하는 입장이 있는 것을 그대로 견디나가야 돼요. 사탄은 사탄이 하는 것하고 사탄을 인식하면서 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그대로 유지해야 돼. 내 스스로가. 오히려 그 괴로움을 피하려고 사탄에게 굴복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분명한 게 거기서 우리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굴복, 사탄이 나를 괴롭힌다 할 때요, 사탄이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사탄이 실질적으로만 나타나서 인간하고 대항한다 이러더라도요, 사탄이 결국에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요. 마치 어떤 내용이냐, 묵거나 쇠 목줄에 묵혀있는 맹수, 맹견, 똑같아.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수, 안 그러면 목이 딱 감겨있는, 쇠줄에 단단히 묵혀있는 개, 어렁어렁거리긴 하지만은요, 절대 인간을 해치지 못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대한 사탄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사탄에 의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지만은 사탄은 인간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먼저 지레짐작해서 굴복하니까, 그냥 속으로 싱긋이 웃으면서 말이지, 받아들이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지, 절대 인간이 사탄에게서 꿀릴 게 하나도 없어. 아무튼 2012년이라는 폴딩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위치에서 있는 국민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부모를 두고 조상을 두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위치로 인해서 지금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한 되어지는 이런 어떤 요건, 이것도 하나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분명히 지금에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글로벌이지. 그러면서 인류사 전체에 걸쳐서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어떤 한민족이 우리가 전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헌신하겠다. 역사 이래로, 인류사 이래로요, 어떤 민족이라도 이렇게 기치를 내는 건 민족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 때가 됐다. 그게 2012년이에요. 2012년에 그랬다 했을 때 대한민국이 그런 것을 포부를 걸고 내건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한번 봅시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운동이 있은 나라가 어떤 형태를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신라에 있었던 화랑제도잖아. 화랑제도.
신라 삼국 중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그 조그마한 어떤 국가 형태지만은 부족 국가 형태로 시작됐던 그 형태는 나중에는요 통일 신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통일 신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어떻게 보면 신라가 자그마한 데서 이 삼국을 통일한 것에 대해서 통일 신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조선도 어쩌면 통일국가고 고려도 통일국가지만은요 신라는 통일 신라와 통일 신라 이전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다. 2012년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이 관계를 맺는 2012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 인류 전체를 바른 대로 이끄는데 우리 민족이 쓰임받도록 기체를 한번 내걸겠다 하는 이 시점하고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요 이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마치 통일이라는 전 인류를 통일적으로 가족처럼 전 인류를 어떻게 화평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쓰임받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에 대한 인류 전체를 통일시키는 하나의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뭐 어떤 논리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좀 그냥 어거지 같은 그런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화랑운동, 화랑정신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줄기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통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연결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012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전 인류 어디에도 없는 인류 전체를 품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기체를 내건 우리의 위치라. 2012년이라고 하는 기점을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표방을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12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곰곰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 주변에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대한민국만 할 거냐? 같은 어떤 런닝 파트라든지 어떤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이웃 나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요소예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은 역사적인 흐름과 있었던 객관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이 전 인류를 기치로 내고 나간 데는요, 일본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요걸 우리가 분명히 뭐 통일적으로 나름대로 이 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일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것은요, 같이, 일본하고 한국은 같이 가는 운동, 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남북 통일은 이거는 뭐, 이것 갖고, 이것은 남북이 통일될 거냐 말고, 이거는 뭐, 이미 지나간 문제. 이미 기정사실로 남북은 통일되는 거로 분명히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일본하고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 만주 땅에. 만주 땅에서 분명히 어떤, 줄기를 잡아놔서 만주 땅. 그리고 몽골까지. 엄밀하게 사실은 민족을 논하고 따지려고 하면요. 일본은 사실은 중국 쪽이 더 가까워요. 일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역사나 흐름은요. 중국이 훨씬 가까워요. 그러나 한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볼 때는 일본은 한반도에서 끊어져 나간 지형적인 요소가 강하다. 지형에서의 관계되는 것은 한반도에서 일본이 끊어진 어떤 땅덩어리, 분리된 땅덩어리로 보고, 인종으로 볼 때는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일본에는 더 많았을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요, 분명히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중국에서 쓰는 그 문자에 영향을 받은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여러 개의 갭은 중국하고 일본의 어떤 사이와 한국과 일본과 사이에서 볼 때는 일본은 훨씬 한국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지형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지형을. 여기서 일본, 한반도, 만주, 그 다음에는 몽골, 이렇게 해서 이 벨트 자체를요,
분명해서 중국 주변에 있는 이 어떤 그 환경을 중국 자체를 하나의 부흥시키고 안정화시켰는데 전략을 삼는 거예요. 그 중국 전체를 한국이 하는 이런 쪽의 역기에는 중국은 너무 방대하고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감히 조그만 나라에서 중국 전체의 내용을 그동안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막 뒤섞여 있는데 그것에서 어떤 줄기를 잡기는요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 중국은 내부적인 이 치안 문제나 이런 것은 외부에서 오히려 지원을 해갖고 안정이 도모될 수 있는 쪽으로 전체 정책을 맞춰 나가는 그런 쪽으로 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현재 있는 1차적인 어떤 동북아 공존한 하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글로벌이라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이라 하는 요소에는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돈이라는 걸 가지고 글로벌이라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개체를 인식이 되어진단 말이야. 돈, 경제.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에서 국가 간에 서로 간에 참 여러 가지 소통, 물물교환, 여러 가지 조약들, 여러 가지 내용들 인해서 이게 하나의 국가 간에 계속해서 전체 국가를 엮어나가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데 하나로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인류가 글로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시대를.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돈이다, 경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돈으로 글로벌이 됐다면은, 돈으로 글로벌이 되어진 요소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지금 어마어마한 금이가 있고, 서로가 한 개인과 한 개인 사이에 돈 문제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나타내는, 어떤 단체든지 돈 문제가 딱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철저하게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돈하고 연결되어지는 문제는 항상 돈 때문에 인간과 사이에 거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리를 내는데 홍익 인간을 기체를 내건 홍익 사회를 만드는 데는요 분명히 이거는 안 맞단 말이야. 돈이라는 것 가지고는 글로벌 하는 데는 홍익 사회를 만드는 데는 이게 안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또 한편으로는 가능하다. 돈으로 인해서 적어도 전 인류를 하나로 뭉칠 수 있고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홍익 사회를 만들면서 홍익 인간으로서 어떤 분명한 위치를 나타내는 이것이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건 찾아내야 돼요. 억지로도 찾아내야 된다. 어떻게 인류 전체를, 이것마저 어마어마하거든요. 인류 전체를 하나의 어떤 개념에다가 이렇게 통일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요소가 다음에 어떤 요소로 있을 거냐? 이거는요, 상상을 못 합니다. 가능성이 있겠다. 어떤 요소가 있으면 가능성이, 이것 자체가 안 돼요. 어쨌든. 이거 하나 하는데, 이까지 오는 데만 해도 벌써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나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연대만 해도요, 지금 6000년이 지났어요. 6000년이 지난 인류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 인류사 속에서만 봐도, 이렇게 전체 인류가 하나의 개념을 갖고 통일적으로 돈이라는 걸 개념, 경제라는 개념을 갖고 인류 전체가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형성되어진 거, 이거는 전 인류에게요, 기회로서 봐야 돼요, 기회로서. 이런 것이 또 다른 어떤 테마가 주어지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요,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은 시간 낭비라, 시간 낭비.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2012년의 시점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우리가 이걸 맡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생성도 안 됐는데 우리가 맡겠다. 그러면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그런 시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 국가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 줄 모르고 그냥 왔던 거고, 우리는 그 환경을 다 살펴본 적, 야, 이거 우리가 하면 되겠구나 하고 지금 딱 주먹을 불끈 쥐는 2012년을 보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돈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인류 통일 시대 혹은 그 글로벌 시대의 어떤 인류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홍익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돈을 통해서 적어도 글로벌이라는 것, 이런 형성은 분명히 되어졌다. 돈으로 통해서 글로벌은 형성되어졌다.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통일성이다. 통일이라 하는 어떤 개념을 여기서 글로벌이라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우리 의미로 볼 때는 전 인류가 서로의 서로 간에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시대로서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이런 말에 우리가 돈을 개입을 하면은 적어도 돈을 통해서 전 인류가 통일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어떤 개념을 국가마다 다른 이념, 여러 가지 역사의 이력들, 개인 간의 차이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한 인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전 인류를 전체로 봐도 그렇고 하는 이 돈이라는 것, 경제를 통해서 지금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 요걸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보는데, 이런 통일성에서 이 두 가지 언어가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유니버설이란 말이 이 통일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 또한 통일적이 된다는 게 전 인류를 통일적으로 본다. 그건 또 한편은 인디비주얼이 있잖아요. 인디비주얼은 이 개인이에요. 개인이 전체가 있는데 그 속에 개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일되기 어렵거든. 근데 전체가 돈으로 통일되어 간다. 한편으로는 개인이 서로 간에 막 엇박자가 나오고 각자로 다른 길이 아니고 막 다른 데로 가면 통일이라는 게 안 됩니다. 아무리 전체라 가도 포장을 해도 개인이 흩어져 버리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도, 인디비주얼, 개인도 돈으로 해서 전체가 다 주목이 되어지고 그것을 어떤 가치 형성을 돈에 의해서 전부 다 형성되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볼 수 있는 요 통일에서 개인으로 들어간 요 요소에 여기에는 지금 돈으로 분명히 통일되어 있는데, 요 요소에는 돈으로 된 통일,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유니버설하게는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형성이 됐다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속에 개인도 그래 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개인에게 한 요소는 엄청나게 돈을 통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 갈등이 있잖아.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빈부격차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거 빈부격차가 뭐 거의 극대화죠. 이런 요소가, 갈등, 분쟁, 빈부격차, 이런 요소들이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다. 근데 요런 요소,
돈으로 지금 글로벌이 되어지는 분명한 지금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분명히 돈을 통해서 전체가 또한 개인이 분명히 관심이 가는데, 분명히 개인이 그다가 통일적으로 분명히 그게 하나의 요점은 되는데, 전체에서 볼 때는 그냥 그렇게니 하고 이거 하나의 환경으로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들어가면은 너무 다양한 갈등과 너무 다양한 어떤 분쟁이 있고 빈부격차가 강한데, 여기에서 볼 때는 이 가능성이라는 것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야. 전체로 볼 때는 이거 가능성이 있다. 돈이 있었으니까, 돈으로 되니까 다른 어떤 요소에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데, 개개인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 범위가 돈으로 해가지고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개개인을 어떤 통일되어지는 어떤 인류 전체의 홍익사회라 홍익인간이라 하는 그 기치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결국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서 홍익사회가 나타나는 건데, 개개인이 만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돈으로 해서 너무나 큰 갈등과 너무나 큰 분쟁 사태와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 지금 심화되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안 보인다. 여기서 우리가요, 가능성에 대한 요소, 이런 시점이라면 지금 이 정황이잖아, 정황. 이걸 지금 현재 정황을 포장을 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냥 참 아름다운 소식만 무지개 어떤 꿈을 꾸듯이 야 이거 될 거다 하고 미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전체적인 문제 상황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자체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문제를 지금 너무나 간단하게 칠판에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숱한 내용들이 다 포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즉 하나의 나라가, 이 조그만 나라가 이것은 이제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왜냐하면 이것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요소를 지금 현재 전 인류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분명히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가능성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가능성을 이제 조금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전 세계 사람이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하는데, 그러한 중에서 국가 단위에서, 안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 호응한 사람도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 나타나는 통일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해서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 아까 유니버설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에 봐서 거기서 어떤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니까. 그게 국가 단위로 만들어서 이게 돈으로 해서 복지 쪽으로 가죠. 복지. 즉 돈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돈의 용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어떤 도출해내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도출해내는 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개인적으로 막 쓰는 게 아니고, 막 쓰고 탕진해서 아무런 표도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어떤 단체에서 그 돈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일부를 싹 모아서 다시 국가 단위 안에 있는 국민들에게 복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니까, 복지라는 요소로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개개인이 인디비주얼하게 흩어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국가 간의 복지 혜택이, 복지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비교하는, 돈으로 되어지는 건 분명하고 돈이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출구가 있고 들어온 다양한데, 복지라는 것을 개념을 갖고 나갈 때는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하는데 자기가 참여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세금을 거둬도 복지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은
기꺼이 자기가 쓰는 것을 절제하면서 인디비주얼한 그 소비 성향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절제하면서 복지에다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보는 거예요. 돈을 그냥 흩어놔 버리니까 갈등이 생기고 지 마음대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게 있지만은 분쟁이 가지만은 이것이 일정한 대로 어떤 국가 단위에서 공익적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특히 그것이 복지에서 참 약한 자들,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사람들 중에서 참 약한 자가 없도록 그 최소화시키는 그 방향으로 돈을 쓰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국가 단위로서 모이는 거예요. 국가 단위가 한다 할 적에는 거기다 자기들이 기꺼이 나름대로 그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정책들을. 이제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방향이, 틈이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돈이란 게 있었는데 돈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봤는데 이 돈이 참 분명히 거기서 홍익사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분명해서 지다봤는데 근데 너무 개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한 사태로서 막 볼 적에는 너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국가 단위가 하는 이 다양한 정책 내용 중에서 복지 정책이 다양해요. 국가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못하는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나라가 또 잘하는 게 있고 전혀 복지를 못하는 나라도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복지 수준에 따라서 이 돈에 대해서 그 국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 여기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한번 좌우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츰차츰 국민들이 지금 돈에 대해서 글로벌 시대 되어가면서 전 세계가 돈의 어떤 수요,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돈을 잘 관리한다 하는 것이 뭐냐? 국가가 돈을 잘 관리한다는 내용이 뭐냐? 결국 복지 운용을 어떻게 잘하느냐? 여기에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이런 시기를 본단 말이에요. 시점을. 여기 하나의 힌트. 그런데 복지라는 것 자체도 자세히 보면은 복지가 좋다고 해서 복지 쪽으로만 계속 밀어내면은 그러면 해결되느냐? 이럴 때 이 복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지. 요걸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복지가 국가마다 하고 있는 이 복지가 좋긴 좋은데 이것을 해갖고 계속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죠. 뭐 그 이상 바랄 것 없죠. 근데 복지가 어느 나라의 어느 사람이든 간에 어떤 정책으로 하든지 복지 정책을 10년 이상 내다볼 수 있느냐. 현재 시점에 그런 거예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떤 복지 정책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어떤 정책이 10년을 내다볼 수 있느냐.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영구히 복지로 인해서 국가가 평안할 거다 하고 국민들이 안녕할 거다 하고 그랬던 일본이 복지의 천국이라고 그랬던 분명한 일본의 시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금융으로 해서 재정이 굉장히 위태한 그런 국가로 지금 전락해 있는 거예요. 복지로 주장했는데 지금 복지가 심하다 하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데 가면요 복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버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버린 돈의 70%인가 80%가 전부 다 복지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술 한 번 사먹는 게 술 한 병에 편안하게 먹고 싶은 그런 것을 편하게 못 먹는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토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걸 하면서 복지한다 하면 어느 국민들이 따라가겠나? 근데 그 국가 안에서 보면 그게 전부 다 그래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 않. 즉 10년을 내다볼 수 있느냐? 10년 못 가느냐? 이거는요 결국 그 나라의 생산력이냐. 생산이 계속해서 따라가줘야
복지 예산이라든지 복지 계획이라든지 이게 가능하지. 복지 지출이 가능하지. 조금만 철렁해버려. 조금만 경제가 출렁출렁해버려봐요. 복지비 예산이 제일 먼저 깎이는 거예요. 복지비라는 것은 돈이 여유가, 국가 경제에서, 여유가 있을 때 복지 예산이지. 돈이 없어 부족해서 전쟁이 난다, 뭐 다른 데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요. 아니야말로 지금, 지금 AI라든지 동물 이런 조류독감은 AI고, 구제역. 가축들의 전염병 같은 이런 거 할 때, 이게 감당 안 된다. 또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창궐했다. 그러면 복집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돈 다 줘버리면. 세월호 같은 그런 참상 나오지. 그 어디에서 돈 집어였지. 또 그런 게 몇 개만 생겨봐봐요. 뜻하지 않는 사고 생기면요. 복집에는 여지없이 제일 먼저 거기서 감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여윳돈이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그 나라에 생기지 않는다. 10년 단위로. 전혀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게 생기지 않고 복지예산 하면은 무조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국가가 있나 이거지. 10년을.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건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 정말 타당하고 돈을 통해서 전 인류가 참 편안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다. 국가 단위로 가능하다 그러면 국가끼리 해버리면 그냥 오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국가 경제하고 맞물리면서 불가능한 요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